안녕하십니까. 한반도 안보전략연구원 국제전략실장 김한규입니다. 벌써 토끼 개면은 한 해가 다 지나가고 청룡의회 갑진년 새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은 2023년도 미국 정세를 돌아보고 2024년도 정세를 전망해보고자 합니다. 지난 한 해는 임기 후반에 접어든 바이든 정부에게 어려움과 시련이 찾아온 한 해였습니다. 대내적으로는 2024 대선 장정이 본격화되면서 바이든노믹스에 대한 미국 국민들의 불만의 점점함에 따라 트럼프 귀환 가능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고, 대외적으로는 하마스 이스라엘 침공에 따른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이 발생하는 등 전혀 예상치 못한 중동에서의 분쟁이 발생함으로써 미국의 대외 전략에 큰 타격을 준 한 해였습니다. 이로써 인플레 간축법, 반도체와 과학법 등 일련의 바이노믹스 경제법안 제정 등을 통해 미국 경제를 재건하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라는 도전에 맞서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탄압을 통한 대응으로 국제사회연의 지도력을 회복시키는 등 바이든 정부가 임기 전반에 쌓은 실적들이 퇴색되어간 한 해였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대내적으로는 트럼프 2024 대선 출마 선언에 이어 바이든도 두 번째 임기에 도전하겠다고 공식 선언함으로써 2024 대선 장정이 본격 시작되었고, 이에 따라 2024 대선 문제가 미국 내 최대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이러한 2024 대선 장정이 시작되면서 바이든과 트럼프 간 재대결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으나, 지난 12월 19일 콜로라도주 대법원이 내란 선동 혐의로 트럼프 대통령 후보 자격을 박탈하는 판결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12월 20일 각종 여론조사를 종합한 결과 트럼프가 여전히 바이든을 45.1%대 43%로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바이든 노믹스를 통해 경제를 재건하고 자유민주주의 연합을 통해 미국의 지도를 회복시킨 바이든 정부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런 결과 원인으로는 바이든은 고령했다는 말실수 등 여러 가지가 있으나 제일 큰 원인은 고물가 즉 고인플레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에 역점을 둔 바이든노믹스는 장기화되고 있는 인플레를 해결하지 못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살림이 나아졌다는 느낌을 전혀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이든노믹스로 비록 올해 1월에서 10월까지 월 평균 23만 9천 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되고 실업률도 10월 현재 3.2%에 불과하지만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6월 9.1% 연중 정점을 찍고 올해 10월 3.2%까지 둔화됐으나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 목표치 2%를 크게 웃돌았으며, 이러한 둔화된 물가마저 코로나 팬데믹 시작 이전보다 무려 19% 상승한 것으로 국민들에게 바이든 정부가 경제에 실패하고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11월 14일 발표된 파이낸셜 타임즈와 미 미시건대 로스 경영대학원 공동 여론조사 결과 미국인 70%가 바이든 정부 경제정책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응답하고 26%만이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한 데서 잘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바이든 정부 실정에 대한 미국민들의 실망감이 표출된 것으로, 이에 따라 재선 가두에 아무리 두려운 바이든과 민주당은 대선 전략 수정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 국민들 사이에 미국 우선주 즉 아메리카 퍼스트 정서가 다시 강국해지고 전쟁에 대한 피로감이 고조되면서 민주공화 양당 간 정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이에 따라 바이든 정부 우크라이나 추가 지원 및 이스라엘 원조 법안 등 각종 법안이 진전을 보이지 않는 등 정치권의 분열과 정쟁이 바이든 정부 국정 운영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11월 2일 발표된 갤럽 여론조사 결과 미국인 41%가 우크라이나에 과다한 지원을 하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이는 작년 8월 조사 때 24%, 올해 6월 조사 때 29%보다 크게 늘어난 수치로서 그만큼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반대 여론이 점증하고 있는 데서 잘 나타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지원에 대해서도 11월 들어 국가안보회 즉 NSC, 법무부, 국무부 등 40개 부처 직원들이 미국은 중동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는 전쟁에 휘말리지 말아야 하며 이를 위해 이스라엘에 대한 지원을 반대하며 하루빨리 바이든 대통령은 종전을 요구해야 한다는 내용의 연판장을 돌리는 초유 사태가 발생하고, 12월 8일 발표된 피우 리서치 여론조사 결과 미국인 35%가 이스라엘 지원에 찬성한 반면 41%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난 등 미국인들의 신고립주의, 미국 우선주의 정서가 사회 저변에 광범위하게 자리 잡고 있음이 드러나고 있으며, 이는 바이든 정부 성공과 바이든 재선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대외적으로도 2023년은 바이든 정부의 큰 시련이 찾아온 한 해였습니다. 무엇보다도 미국이 전혀 예상치 못한 하마스 이스라엘 테러 공격으로 시작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으로 외교 안보 부담의 대폭적인 증가라는 도전에 직면한 한 해였습니다. 이는 중동이 미국이 개입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안정되어 간다고 오판한 바이든 정부 중동 정책의 참담한 실패에 기인한다고 하겠습니다. 바이든 정부 외교안보정책의 기획자이자 총책임자인 제이크 설리반 백악관 안보보좌관이
포린 어페어스 11호로 미국 힘의 군은 제약 기금은 초안해 중동을 수십 년 만에 가장 조용하다고만 표현하면서 중동 부분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가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이 발발하자 허겁지겁 중동 부분을 새로 요청하면서 미국은 중동 지역에서 침략을 억제하고 분쟁을 줄이고 지역을 통합하는 데 최우선을 둔 숙련된 미국 정책으로 복귀할 것이다라고 선언한 수정문으로 황급하게 교체한 데서 미국 외교안보 진영 정세 우방과 무능이 그대로 드러났으며 이러한 정세 우방과 무능이 바이든 정부에게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의 중국과의 경쟁, 유럽에서 우크라이나전, 중동에서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이라는 세계의 전선을 동시에 대응할 수밖에 만들었고 이는 외교안보 부담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던 것입니다. 이런 외교안보 부담에 직면한 바이든 정부는 미국의 가장 큰 전략 경쟁국인 중국과 관계 안정화에 목표를 두고 지난 2월 4일 중국 정찰 풍선 후 미국 영공 침범 사건으로 관계가 악화된 중국과 관계를 개선하는 노력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마침내 11월 15일 샌프란시스코에서 바이든과 시진핑 간 첫 대면 정상회담을 개최하였습니다. 바이든 정부는 이 정상회담에서 정상 간 한라인 개설 및 군사소통 라인 재개합 등 무력 충돌을 방지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중국과 안정적인 관계 관리를 할 수 있게 됨으로써 세계의 전선을 동시에 대응해야 하는 외교안보 부담을 일단은 어느 정도 덜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바이든 정부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에 대해 하마스 후원 세력인 이란을 견제하기 위해 중동 지역에서 철수했던 니미츠 및 아이젠하워 항모 전단을 재배치하는 한편 이스라엘을 압박, 11월 20일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50인 인질 석방 조건으로 4일간 교전 중지 합의를 이끌어내는 일시적 성과를 거두었으나 양쪽 간 전쟁이 지속되면서 두 개 국가 해법을 통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분쟁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외교안보 노력을 강화하는 등 중동 개입으로 회귀하였습니다. 한편 바이든 정부는 3월 28일 중국 견제 강화를 위해 미국, 일본, 필리핀 3자 안보협의체 창설 방침을 발표하고 사상 최초로 한국, 호주, 인도, 베트남 등 15개국을 참관국으로 초청하여 5월 19일부터 20일까지 일본 히로시마에서 개최된 G7 정상회의를 통해 중국 견제 및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동맹국 탄압을 과시하였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미국, 영국, 호주 안보 동맹인 오코스 정상회의를 3월 13일 미 샌드웨이에서 최초로 개최 호주에 대한 핵 잠수함 판매 계획을 발표하고 12월 1일에는 오코스 국방장관 회의에서 수종 드론에서 인공지능까지 첨단 군사교육 협력을 강화한다는 협정을 체결하는 등 중국 견제를 위한 인도태평양 전략을 강화해 나갔으나 미국 내 정쟁과 미국인들의 미국 우선주의 정서가 바이든 정부 인도태평양 전략 확장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부채 상환 문제로 인한 공화당과의 정쟁으로 5월 17일 시드니에서 5월 14일 개최되었던 쿼드 정상회의 불참을 선언하고 이와 함께 중국은 남태평양 진출을 견제하기 위해 추진해온 파푸아뉴기니 방문도 전격 취소하였습니다. 또한 바이든 정부는 중국의 의존하는 공급망을 동맹국 위주로 재편하기 위해 작년 5월 창설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4개 분야인 무역, 공급, 청정경제, 공정경제에 대한 회원국 간 협약협상에서 공급, 청정경제, 공정경제 분야는 협상을 타결하였으나 무역 분야 협상은 자유무역에 대한 거부감을 지니고 있는 미국인들이 미국 우선주의 정서를 감안하여 협상 연결을 요구함으로써 어떤 성과도 거두지 못한 데다 71억 달러 규모 마이크로네시아, 마샬군도, 파라오 등 남태평양 도서국가에 대한 원조 보완도 공화당의 반대로 아무런 진전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따라 영내 일부 국가에서 미국 인도태평양 전략의 신뢰에 대한 회의가 되드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10월 20일 하원에 제출된 1,105억 달러 규모 우크라이나 추가 지원 및 이스라엘 원조 법안이 결국 우크라이나 지원보다는 미 멕시코 국경 보안 강화를 우선시하는 공화당의 반대로 12월 6일 상원에서 부결되자 EU 우크라이나 지원금 500억 유로를 포함한 예산 증액 추진도 불가리아, 헝가리 등의 반대로 제동이 걸리는 등 미국 주도 대러 자유민주연합의 균열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9월 30일에 마감된 2023 회계연도 기준 미국의 재정 적자 규모가 1조 7천억 달러로 코로나 팬데믹 기간을 제외한 역대 최대를 기록하고 연방정부 부채가 33조 달러를 초과하는 등 재정난이 악화를 있자 미국이 과연 두 개의 전쟁을 동시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의문이 국제사회 내에서 제기되는 등 미국의 세계 지도력에 대한 신뢰가 추락하는 조짐이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10월 10일 미국은 걸으면서 동시에 껌을 씹을 수 있다고 언급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10월 19일 대국민 연설에서 미국은 필수과라고 선언한 데 이어 11월 17일 에이펙 정상회의 폐막 연설에서는 아시아 태평양에 대한 미국의 약속은 확고하다고 발언하는 등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철통 같은 공약을 재확인함으로써 미국은 두 개의 전쟁의 동시 대응은 물론 흔들림 없이 세계 질서를 주도해 나가겠다는 의지와 능력이 있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바이든 정부 의지에도 불구하고 2023년은 미국인들의 전쟁에 대한 피로감 증가와 미국 우선주 정책 확산이 바이든 정부 대전략 전개의 걸림돌로 작용한 한 해였습니다. 한편 2023년도 한반도 관련하여 가장 주목할 것은 바이든 정부가 한미동맹 강화를 통해 한국을 대중경제 전략의 한 축으로 확보했다는 점입니다. 바이든 정부는 4월 26일 워싱턴에서 한미정상회담을 개최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공동성명 채택과 핵협의그룹 창설을 골자로 워싱턴 선언, 신흥기술, 사이버 안보, 과학기술, 우주탐사까지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은 총 6건의 공동성명 및 하부문을 채택함으로써 양국 간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 관계를 전 방향에 걸쳐 강화하고, 이어서 8월 18일에는 바이든의 별장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3국 정상회의를 개최 삼국 협력을 문서화한 캠프 데이비드 원칙, 캠프 데이비드 정신, 그리고 3자 협의에 대한 공약 등 3개 문서를 채택하고 삼국 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선언함으로써 한미일 3국 간 협력을 안보 경제를 막론한 포괄적이고 다층적인 협의체 구축을 통해 전념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그 범위도 기존의 한반도를 넘어 인도태평양 지역 등 글로벌 차원으로 확대함으로써 인도태평양 지역의 쿼드, 오코스의 포함과는 새로운 대중경제 안보 협력체를 탄생시켰습니다. 그리고 캠프 데이비드 합의 사항의 구체적 이행방을 논의하기에 12월 9일 서울에서 열린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를 통해 북한은 핵미사일 개발 자금줄인 해킹 범죄를 근절한 대북 이니셔티브 발표와 함께 대만 해부 평화와 안정 수호, 동남 중국해에서 항행의 자유,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에 대한 발러 유대 등에 합의하는 등 한미일 연대를 인도태평양 지역 내 대중경제를 넘어 북중러 관계 강화에 대응해 나가는 기조로 구축하였습니다.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는 적대적 의도가 없고 북한과 대화하는 데 항상 열려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는 가운데 한국의 대북 정책을 전폭 지지하면서 북한은 잇따른 ICBM 시험 발사 재개 등 도발에 대해 제재를 강화하고, 북한의 핵 위협에 맞서 두 차례에 걸친 핵협의 그룹 회의를 통해 한미 공동의 핵 전략 기획 운영 가이드라인 제정과 이를 기반으로 내년도 8월 실시 예정인 을지 자유 방패 훈련 중에 북한의 핵무기 사용을 상정한 핵 작전 연습을 처음 시행하기로 합의하는 등 확장 억제의 실행력 강화를 통한 확장 억제 공약의 확고함을 과시하였습니다. 특히 김정은과 푸틴 간 정상회담에 따른 북러 간 군사관계 강화를 예의주시하면서 북한의 러시아에 대한 무기 지원과 북한의 러시아 기술을 활용한 군사 정찰위성 발사 등에 대한 독자적 제재와 함께 유엔 안보리 제재를 추진하는 등 강력 대응해 나갔습니다. 이와 같이 바이든 정부 한반도 정책으로 2023년은 한반도에 신냉전의 그림자가 서서히 들어오지는 한 해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23년도 미국 정세를 헤어볼 때 내년 2024년 미국 정세를 다음과 전망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2024 대선 전국에 본격화되면서 민주공화 양당 간 정쟁이 더욱 극렬해지고, 이에 따라 내년 12월 5일에 치러질 대선이 바이든 정부 모든 대내 정책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것입니다. 바이든 정부는 대선 승리에 최우선순위를 두고 모든 역량을 올인하면서 대내적으로 민심을 확보하기 위해 인플레 완화를 위한 강력한 경제정책과 함께 대외적으로도 무역 등 경제면과 외교 안보면에서 미국 우선주의 성향을 강화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무역망 협상 타결의 난항과 함께 우방국에 대한 관세 인상 등 압박이 강화되고, 유럽 및 인도태평양 지역 동맹국들에 대한 안보 분담 압박도 강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국제사회 내 미국의 지도를 과시하고 이를 통해 대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확보하기 위해 두 개 국가 해법 등에 반대하는 이스라엘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면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중재 노력을 강화하는 등 외교적 성과 개량에도 매진할 것입니다. 또한 우크라이나 전과 관련하여 3월 15일 있을 예정인 러시아 대선에서 당선이 확실시되는 푸틴을 견제하기 위해 미 멕시코 국경 보안 강화 등 공화당 요구를 수용하는 등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 지원 확보에 매진해 나갈 것이며, 이를 통해 서방권의 균열 가능성을 차단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바이든 정부 대중관계에서는 전략적 경쟁이라는 양국관계 본질상 갈등이 지속될 것이나, 무엇보다도 대만 총통 선거가 최대 변수가 될 것입니다. 총통 선거에 중국이 개입이 있거나 선거 결과 대만 독립을 주장하는 라이칭더 민진당 후보가 당선되어 중국의 대만 봉쇄가 이루어질 경우 바이든 정부는 공화민주 양당 간의 유일한 컨센서스인 대중강경 정서를 배경으로 강력 대응해 나갈 것이며, 이에 따라 지난 11월 15일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미중 양국관계 안정화는
다시 유티로질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바이든 정부는 대정책 기조인 미국이 돌아왔다. 즉 필수 국가로서의 미국 이산을 견제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나 12월 5일 대선을 앞두고 날로 확산되어 가고 있는 미국인들이 미국 우선주의 정서가 여전히 걸림돌을 장애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2024년대에도 바이든 정부는 대내적으로는 11월 대선 승리와 대외적으로는 유럽과 중동에서 전쟁과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대중견제라는 세계의 도전을 관리해 나가는 데 모든 역량을 투입해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바이든 정부 성공은 미국 우선주의 정서가 날이 갈수록 공고해지고 있는 미국인들의 마음을 어떻게 잡느냐 여부에 달렸다고 할 것입니다. 만약 11월 대선에서 바이든을 포함한 정적들을 민주주의 파괴자요 해충이라고 부르면서 이들이 저지른 모든 것을 뿌리 뽑겠다고 공언한 트럼프가 승리한다면 바이든 정부가 그동안 이룩한 모든 것들이 휴지 조각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세계는 지금 2024 미 대선 전국을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으며 2024년 세계 운명은 미국 유권자들의 투표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2024년 갑진년을 맞아 미국의 정세를 면밀히 주시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사전에 강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2023년도 미국 정세를 회고하고 내년도 정세를 전망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미국 및 국제 정세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국제 문제를 가지고 자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